네, 그리고 방탄소년단 정국이 새로운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임영웅도 다음 달 공개되는 새로운 노래 뮤직비디오 첫 번째 티저를 공개했는데요. 네, 따끈따끈한 소식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방탄소년단 정국이 신곡 발표 첫날부터 그야말로 전 세계 음악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100개 나라에서 아이튠즈 탑송 차트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요. 발표하자마자 하루 만에 지금 100개 국가 톱송 차트에서 1위를 한 그러니까 거거든요. 10개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정국 씨의 노래를 다 지금 뭐 이렇게 듣고 있었다는 것이고 듣고 그러니까요. 있다는 것이고 예. 이 노래가 3D라는 노래인데 예. 정국 씨 말로는 이 노래 처음 접했을 때 지루할 틈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귀를 사로잡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2000년대 중반에 유행했던 R&B 팝 스타일인데 굉장히 세련되게 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신나기도 하고 댄스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특히 서구의 클럽 같은 데서 상당히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클럽은 좀 비트가 굉장히 강렬한 음악을 우리나라 분들은 많이 선호하는데 네네네. 서구 분들은 좀 편안한 댄스 음악, 편안한 비트, 그루브한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그러한 서구 스타일이나 세계적인 스타일에 딱 맞는 노래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 네. 그리고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자마자 세계 100개 국가에서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뮤직비디오가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 했고 예. 그다음에 또 15시간 만에 1000만 뷰 돌파했고 벌써요? 지금 어마어마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어서 예. 예. 이제 앞으로 또 다른 대형 히트곡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안 그래도 이제 아까 앞서서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성유미 앵커가 저한테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서구 스타일이신가 봐요. 그렇나 봐요. 아니 근데 네. 저는 정말 놀라운 게 이게 방탄 멤버들이 솔로 앨범을 하나씩 발표를 했는데 네. 전부 다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비결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솔로 곡을 내면 네. 당연히 인기를 끌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는데 네. 예. 왜냐하면 방탄소년단 멤버들 한 명 한 명이 네. 어디서 어떻게 이런 재능을 모았을까 싶을 그러니까요. 정도로 진짜 어벤져스 같은 사람들이 맞아요. 한 팀으로 모여 있는 거잖아요. 예. 너무나 놀랍고 그러니까 이제 실력은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죠. 그 실력도 가창력도 되고 춤도 되고 예, 그러면서 동시에 또 사실 대중 연예인한테는 외모도 중요한 자산인데 매력도 있고요. 예, 외모 이런 매력도 다 있는 거죠 멤버들이. 그쵸. 그러면서 또 멤버들한테 음악적인 감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멤버들이 한 팀으로 뭉쳤을 때 어마어마한데 네. 당연히 각각 따로 나와도 다 한 명 한 명이 슈퍼스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정말 신곡을 낼 때마다 예. 파란이 일어나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로서의 활동도 뭐 워낙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제 많은 팬들이 다시 한번 또 이 멤버들이 다 모이는 그야말로 완전체를 기대를 할 텐데 지금 뭐 군대에 가 있는 멤버들도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재계약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 완전체를 기대해봐도 되는 겁니까? 예, 좀 소속사에서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계약하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완전체 활동 시기를 2025년으로 희망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설마 소속사가 이거를 멤버들하고의 협의도 없이 그걸 일방적으로 발표 못하죠. 발표했을 그럼요. 리는 없고 예, 예. 당연히 협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소속사가 향후에 다시 완전체 활동하기를 희망한다라고 했었는데 예, 예. 요번에 2025년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거거든요. 아예 딱 명시를 네, 했군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멤버들이랑 협의를 했을 거라고 전제한다면 아무래도 2025년에 다시 완전체를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네. 보통 이제 아이돌들이 사실 또 나이를 먹으면 인기가 시들해지는 경향도 있지만 네. 방탄소년단은 일반적인 아이돌이 아니거든요. 이미 뭐 전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 뭐 살아있는 팝의 전설, 뭐 아티스트
이런 위상이기 때문에 네. 2025년에 완전체로 다시 등장한다면 또다시 또 세계적인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방탄소년단만큼이나 커다란 인기를 자랑하는 가수입니다. 저희 서태왕 아나운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임영웅 가수 예. 임영웅의 소식도 짚어볼 텐데 이번에 새로운 노래를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해요. 티저가 공개가 돼서 봤더니요. 예. 굉장히 좀 신비로운 느낌이어서 어떤 노래일까 굉장히 좀 궁금하던데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세요? 예, 임영웅 씨가 우주 무슨 그 왜 행성간에 이동할 때 잠을 자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잠을 자고 있다가 눈을 예. 딱 뜨면 지금 티저가 나오고 지금 나왔는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게 약간 뭐 에일리언 같은 영화에서 촬영한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임영웅 씨가 이번 공연 컨셉이 우주선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공연장도 우주선이라고 표현하고 네. 그런 컨셉의 일관성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뭔가 작정하고 컨셉을 잡은 것 같은 뭔가 아주 기획이 고도로 된 듯한 그런 느낌인데 임영웅 씨가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상당히 놀라움을 안겨줬었거든요. 예, 예. 지난번에 히어로 발표했을 때는 히어로가 브리티시 팝 스타일이었고 그걸 나중에 EDM 댄스 스타일로 편곡해서 다시 또 공개를 했었고 네. 런던 보이 발표했을 때는 그게 락 음악이었죠. 와중에 또 본인 자작곡이었는데 그다음에 또 모래알갱이 발표했을 때는 이게 발라드 스타일이었는데 이것도 본인 자작곡이었고 이번에는 어떤 그럼 이번엔 모습일까요? 어떤 노래일지 굉장히 궁금증이 일고 있는데 요번 노래에 안무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서 정말요? 그런 뭔가 그 이 댄스 음악 느낌이 좀 들어가는 건가 야. 그런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뭐 어떤 음악이 됐건 간에 나오기만 하면 또다시 우리나라 국내 음악계에 신드롬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이 신곡 발표까지 10일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10일 뒤면은 어떤 노래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다음 달에 전국 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데 보니까 예매 업체에서 별개 번호를 개설해서 그러니까 전용 상담 전화까지 마련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다고 합니다. 아. 네, 이번에 임영웅 씨 공연과 관련해서 네. 최초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벌어지는데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370만 트래픽 서울 공연 예매할 때 네. 370만 트래픽이 몰렸다고 하죠. 37만 트래픽이 아니라 37만이 아니라 370만 370만 트래픽이요. 사상 최초였다고 하고 이번에 서울 공연 총 좌석수가 8만 4천여 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6회 공연인데 네네. 와. 8만 4천 석 정도면 그러니까 다른 가수 같으면 그거를 매진시키는 것만 해도 큰일인데 그렇죠. 임영웅 씨는 매진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네. 그 매진 플러스 뭐 대기자 뭐 50몇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 공연 준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예. 그 중에 하나가 그 예매 사이트 최초로 전용 상담 전화까지 개설하게 됐다. 그러니까요. 라고 하는 건데 임영웅 씨 콘서트에 오는 관객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그 안에는 또 고령자들도 있고 막 90대 분들도 오십니다. 8살 아이부터 90대 아이, 100세 넘는 분까지 오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연령층 분들의 예매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전용 상담 전화까지 개설을 했다는 것이고 임영웅 씨 공연이 굉장히 배려로 유명한데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그 공연장 밖에 야외에 그 시원한 쉼터를 운영한다든지 네. 겨울에는 또 난로를 다 배치한다든지 그리고 또 진행 요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친절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그 관객들을 향해서 뭔가 좀 배려하고 있다라는 걸 관객들이 느끼면서 더 임영웅 공연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매진이 됐다는 거는 그 티켓을 얻지 못한 분들은 얼마나 아쉬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런 마음을 악용한 이 안표상들이 굉장히 좀 기승을 부린다라고 예. 하는데 뭐 소속사에서는 어떤 뭐 대응 같은 걸 좀 내놨을까요? 이 안표상들이 기승을 부리는 정도는 그 가수의 인기, 그 네. 공연의 인기에 비례하는데 임영웅 씨 인기는 뭐 전설적인 살아있는 전설과 같은 인기고 그러니까. 임영웅 콘서트도 지금 난리가 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안표상들이 일제히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표 판매하자마자 바로 이제 그날부터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에 안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영웅 씨 측에서는 한 장이라도 더 팬들한테 이 표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초대권 한 장도 발행하지 않고 임영웅 씨도 본인 어머니한테 표를 드리기 위해서는 본인이 표를 사야 되는 거예요.
소속사에서 한 장도 안 준답니다. 티켓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본인도 표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한테 표를 사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표를 한 표라도 더 확보를 하고 있는데 와중에 안표가 기승을 부리니까 이건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속사가 뭐 우리는 일단 표를 팔았으니까 그게 어떻게 거래되든 나몰라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서 그게 이제 뭔가 인터넷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불분명하다라는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 표를 강제로 취소시킨다라고 지난 콘서트부터 이제 그러한 조치를 실행하고 있는데 네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일개 소속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 안표라는 사안이.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예, 그래서 좀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거는 시스템 있고 이명호 콘서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콘서트에서 안표 문제를 제대로 조금 이 규제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경찰도 나서고 그래야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지금 이 예. 영상이 나갈 자, 안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그런가 하면 임영웅 씨가 이제 휴식기에도 그야말로 활발한 행보를 보이면서 팬들에게 여러 사랑을 받았었는데 특히나 뭐 앞서도 뭐 친절, 배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노래 실력뿐 아니라 인성으로도 팬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뭐 이명웅 씨야 여러 가지 미담이 쏟아지고 있어서 거의 미담 제조기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휴식기에도 여러 가지 그 이명웅 씨 군대 지인이 예. 이명웅 씨의 미담을 폭로하고 막 그랬었죠. 이명웅 씨가 남몰래 장애인 축구단을 후원을 했다. 네네. 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지인 결혼식에 가서 결혼식장을 거의 뭐 행사장처럼 그렇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라이브 실력 이게 또 휴식 기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휴식 기간에 있었던 일이 손흥민 선수하고 축구를 했거든요. 네. 조기 축구 비슷한 축구를 했는데 거기서 이명우 씨가 해트트릭을 했거든요. 손흥민 선수한테 그 어시스트를 받아서 골을 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찰칵하는 세레머니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로빙슛, 칩슛이라고 하는 거. 네, 이렇게 뛰어차는 네, 거 이거는 말씀하시죠. 상당한 그 감각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뻥 차는 건 누구나 찰 수 있지만 톡 차는 거는 사실은 1/6급의 선수만 할 수 있는 건데 이명웅 씨가 또 로빙슛도 하고 지금 나옵니다. 네. 아, 방금 지나갔어요. 그리고 네. 또 하프 발리슛도 했거든요. 예. 그런 슛들을 보여주면서 저러한 또 체력 같은 게 그게 또 하나의 매력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성, 어떤 태도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또 은근한 잔망미가 있거든요. 약간 웃기는 기질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작용하면서 이명웅 씨의 신드롬적인 인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저희가 좀 이야기한 이명웅 씨나 BTS 뒤에는 영웅 시대와 아미가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이 팬덤이라는 게 이제는 하나의 산업으로 이제 또 자리 잡았잖아요. 네.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팬덤이 과거에 뭐 남진 나훈아 시대 그때 네. 팬들이 엄청 났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조용필 80년대 조용필 시대 때부터 이제 오빠 하는 소리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조직적인 팬덤은 나중에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H.O.T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데 네. 그때 이후로 주로 팬덤이 20대, 뭐 10대, 20대 그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만 이제 형성이 됐었고 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그 팬들의 괴성이 너무 강해지면서 일반 국민들이 상당 부분 가요계에서 축출당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완전히 그들만의 세계처럼 그랬던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서 연말에 뭐 시상식에서 누가 최고의 상 노래를 받으면 그 노래가 일반 국민한테는 이 노래가 뭐지?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괴리가 되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뭐 방탄소년단이라든가 이명웅 씨가 인기를 끌면서 이 팬덤 형상이 거의 전 세대로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0대, 40대까지 올라갔고 이명웅 씨 같은 경우에는 전 세대로 확대가 되면서 이제 그야말로 전 국민 팬의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콘서트 표를 팔았더니 370만 트래픽이 몰리고 막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가요계가 다시금 전 국민한테 사랑받는 그리고 전 국민한테 위로를 드리는 그러한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팬덤 활동에 전 연령대가 눈을 떴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더욱 다양한 팬덤 활동이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처럼 정말 이 팬덤이 이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야말로 하나의 산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따끈따끈한 가요계 소식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